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 수능특강 생명과학 1의 박수연입니다. 자, 오늘 이 수능특강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 오리엔테이션이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어떤 내용부터 차근차근 넣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운을 띄워놓고 나머지는 이 강의와 다른 공부법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녹여내야겠다라고 약간 욕심을 비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내용들 오늘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이 끝까지 한번 쭉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은 선생님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너무나 설레고 두근두근 하면서 희망차게 이 고3 생활을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감정을 지닌 친구들이 더 많지 않을까. 지난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는 왜 1, 2학년 때 공부하지 않았을까? 왜 내신은 이거밖에 못 맞았을까? 난 내신이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수시는 지원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정시를 노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 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그거에 대한 후회와 이제 남은 시간 1년 동안 어떻게라도 성적을 끌어올려야겠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 아마 이런 감정들이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을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아니, 지금 이거 생명과학 시간인데 무슨 소린가요? 그런데 이게 역사,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더 나은 미래는 절대 꿈꿀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담임을 할 때 뒤에다가 이렇게 크게 써놓은 적이 있어요.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상이다. 이게 아인슈타인이 했던 걸로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 그 말이 딱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어제 했던 것처럼 나태하게 그렇게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으면서 왜 점수는 더 잘 나오기를 기대하는지 그런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 답답함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그런 학생들이 많다는 것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많이 줘야겠구나 라고 또 다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쭉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수능을 위해서 1년 동안의 커리큘럼을 달리고 있는 중인데 많은 학생들은 수능 개념부터 출발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이 수능 특강을 통해서 처음으로 수능 준비를 시작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단계에 일단 우리가 서 있구나 하는 거 감을 잡으시고 우리는 11월에 수능 시험으로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 있는 여러 커리큘럼을 차근차근 잘 밟아 나갈 때 그때 실력이 다져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거 다 건너뛰고 나는 그냥 수능 특강만 대충 한번 훑어보고 시험 봐야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나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자기 판단대로 나가다 보면은 그 결과가 좋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능 특강을 통해서 연계교재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의 미래, 그러니까 기출 문제들이 많이 있겠죠. 기출의 미래나 약점 공략,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실력을 다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름방학 때쯤 돼서 수능 완성이 오픈할 거예요. 그러면 이 수능 완성 교재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수능 직전에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나 연계 최종 점검 같은 마무리 강좌를 통해서 체크해 놓으면 마무리가 되겠죠. 근데 이 중에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는 연계 교재라고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몇 %예요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사실 연계율이 70%다 몇 %다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체감 연계율은 그거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상의 연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쉬운 문항들에서 출제가 되는 경우에는 연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크게 도움이 됐다는 느낌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단 한 개의 고난도 문제가 연계되어서 출제가 되는 경우에 그 문제를 풀어봤다면 시간 단축이라든지 정답률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문항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계교재 첫 번째 단계 시작하는 건데요.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했을 때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모로 고민을 해보니까 단계별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차근차근 챙겨주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강의나 앞으로의 커리큘럼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믿고 따라오시면 부족함을 느끼기 어렵게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할 테니까요. 선생님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이 강의의 목표는 아무래도 수능 특강이라는 연계 교재를 차근차근 꼼꼼히 다 해부해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개념에 대한 정리가 한번 쭉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출제되는 것만, 그런 사족은 다 이렇게 쳐내고요. 그런 부분들만 개념 정리 제대로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나와 있는 사이언스 디저트나 탐구 자료 같은 것들 좋은 내용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 어떤 부분들이 좋은 내용인지 그런 것들 한 번씩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겠죠. 연계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문항들일 수 있기 때문에 수능 2점 테스트나 수능 3점 테스트의 문제 꼼꼼하게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해설지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만한 그런 내용 아니면 그림, 그런 것들이 있다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구성은 총 50강으로 되어 있고요. 생명과학 원이 전체 4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출제되는 비율은 3773의 비율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도와 그 내용의 분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요. 저 전체 50강을 이렇게 한번 쪼개봤어요. 그래서 7강, 16강, 18강, 9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50강이라고 하면 너무 덩어리가 커서 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오늘부터는 7강짜리 1단원 핵심 정리 강의 들을 거야. 수능 특강. 그 다음에는 나 16강짜리 2단원 정리 강의 들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한 단원씩 이렇게 헤쳐나가면 훨씬 질리지 않고 중도 탈락 없이 끝까지 완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의 특징적인 내용은 일단 개념과 문제풀이의 비율이 한 6대4 정도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어느 쪽도 부족함 없이 다 다루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중간중간에 고백 수능 개념이라는 그런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의 수능 개념에서 굉장히 자세히 다뤘으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내용을 확인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을 거예요 하는 식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핵심 기출문제들이 그 부분별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집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지만 EBS에서 출판된 기출의 미래라는 교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 5개년의 기출문제들을 쫙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그 답지도 굉장히 구성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묶어서 선생님이 이거는 기출의 미래 어디에 있는 어떤 문항인데 한번 풀어보면 좋겠어요 하고 선생님이 그 강의에서 시간이 된다면 풀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는 풀어보세요 하고 안내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습하는 것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구성을 해봤어요. 자, 선생님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던 중에 도대체 왜 공부를 안 하는 것인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다가 그 목표 지점이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아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너 내일 당장 10시간 정도 공부해 라고 하면 10시간 해서 계획 세워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장기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주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의지에 불타다가 점점 그 열기가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구체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명과학원 20문항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20문항 한 문항을 맞추기 위해서 50시간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한 문제 맞추는데 50시간. 그러면 20문항을 다 맞추려면 곱하기 50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이거 어떻게 쪼개야 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생명과학원을 배웠다면 일단 2문항은 맞출 수 있는 수준이다. 100시간은 확보가 된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개념을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여기 3문항 반은 맞출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찍은 수능 개념은 42강 기준이었습니다.
그럼 일단 그거 한 번 들으면은 한 문제 맞출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거 듣고 그냥 끝낸다는 거예요. 아니면 복습을 한 15분, 20분, 30분 이렇게 복습을 한다고 계획을 세운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너네 30분만 공부하면 부족해. 이렇게 하면 잘 안 와닿으니까 그러면 한 문제, 두 문제를 덜 맞추게 되는 거야. 나중에 수능에서 한 두 문제 정도 5점에서 6점이 너네 점수가 빠지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점수로 환산해서 생각하세요. 그래서 한 번 강의를 듣고 제대로 시간을 써서 한 2시간 정도 복습을 하면 여러분들은 일단 수능 개념까지는 다 마무리가 됐다. 난 수능 개념에 해당하는 그 문항까지는 완벽하게 마스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예를 들어서 한 그 3회 정도. 한 번 듣는데 50강이니까 그 50시간 필요하겠죠? 그쵸? 그런 다음에 그거를 역시 복습하는데 한 2시간 정도씩은 필요할 거예요. 만약에 복습을 1시간만 했다. 그럼 역시 한 문제 정도 나중에 수능에서 덜 맞출 수 있는 거죠. 그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만약에 기출을 한 번 봤다. 그럼 요 정도까지 온 거고, 그 다음에 수능 완성까지 한 번 봤다. 그러면 요 정도 맞출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수능 특강, 기출문제, 수능 완성을 2번 본 친구는 한 번 본 친구랑은 다르겠죠. 그래서 요만큼의 시간을 더 들여서 2번 보게 되면 이만큼 실력이 또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2번 보는 친구까지도 잘 어려운데 나는 1등급 만점이 목표다 한다면 3회까지는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채웠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 연계 교재 마무리라든지 아니면 파이널까지, 그래서 계속 문제풀이하는 연습까지 했을 때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까지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거기서 그냥 점수가 날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대충대충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요 계획에 맞춰서 한번 그 1년의 커리큘럼을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보는 것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이 그 공부법 특강에서 이 시기에 5월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6월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서 수준별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고요. 1강부터 이 강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해 놨는지, 활용하면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또 전개가 되니까요. 1강에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의에서 만날게요.